2025년 마지막 FOMC가 끝났습니다. 금리는 예상대로 0.25% 내려갔고 뉴스에선 긴축의 시대가 드디어 끝났다며 축하 분위기를 띄우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발표를 보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점도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준이 우리에게 날린 건 축하가 아니라 경고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 회의에서 무려 3명의 위원이 반대표를 던졌는데 이게 201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세계 경제의 조타수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뜻이죠. 오늘은 뉴스에서 절대 말해주지 않는 이번 FOMC의 진짜 의미, 그리고 2026년 우리가 마주할 냉혹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연준은 이번에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범위로 낮췄는데 이건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 3연속 인하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좋은 소식 같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내릴 생각이 있느냐는 겁니다. 연준 위원들의 속마음이 담긴 점도표를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장은 내년에 금리가 2%대까지 시원하게 내려가길 기대했는데 연준 위원들의 점은 대부분 3.4% 근처에 찍혀 있습니다. 2026년 말까지 고작 0.25% 한 번만 더 내리겠다는 뜻이죠. 이 표에 찍힌 파란 점 하나하나가 그냥 점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연준 위원 한 명 한 명의 생각이에요. 투표권이 있든 없든 19명의 위원 전원이 나는 내년 금리가 이 정도여야 한다고 본다며 자기 소신을 찍은 거죠. 즉, 이 점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연준이 바라보는 집단지성의 결론인 셈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저금리 시대, 대출금리가 1%에서 2%대였던 그 시절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선언이거든요. 연준이 생각하는 중립금리, 그러니까 경기를 뜨겁게도 차갑게도 하지 않는 적정금리 수준 자체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0%에서 2%가 정상이었다면 이제는 3%가 새로운 0%라는 거죠. 앞으로 기업들은 4에서 5%의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야 하고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고금리 같은 중금리 시대에 이것이 2026년 우리가 마주할 뉴노멀입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 결정이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투표권을 가진 12명의 위원 중 무려 3명이 반대표를 던졌는데 이렇게 많은 반대가 나온 건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반대 의견이 양쪽으로 갈라졌다는 점이에요. 시카고 연은의 굴스비 총재와 캔자스시티 연은의 슈미드 총재는 금리를 아예 내리지 말자고 주장했고,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책사로 불리는 마이런 이사는 0.5% 빅컷을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한쪽은 물가가 아직 안 잡혔으니 브레이크를 밟자고 하고, 다른 쪽은 경기가 식고 있으니 엑셀을 밟자고 하는 상황인 거죠. 이 분열이 왜 심각한 문제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연준은 원래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 최대한 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방향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불문율이 깨진 겁니다. 세계 경제의 조타수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서로 싸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히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금리 경로를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내년에 금리를 더 내린다는 계획이 언제든 뒤집힐 수 있고, 시장은 이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도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추정치 범위 안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는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겉으로는 여유로워 보이지만 속뜻은 분명합니다.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금리를 확 내릴 생각이 없다는 거죠. 경기가 조금만 과열되거나 물가가 다시 튀면 언제든 브레이크를 밟겠다는 경고입니다. 실제로 연준은 내년 인플레이션 전망을 2.4%로 제시했는데 이건 목표치인 2%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물가와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린 진짜 이유가 물가가 잡혀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용시장이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연준은 성명서에서 올해 들어 고용 증가세가 둔화하고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는 등
고용의 하방 위험이 최근 몇 달간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 노동시장 약화를 언급했고요.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물가는 아직 높은데 경기는 식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연준이 물가를 잡으면서 동시에 경기 침체도 막아야 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가장 큰 변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제롬 파월 의장 본인입니다. 그의 의장 임기는 2026년 5월에 끝납니다. 앞으로 5달밖에 안 남았다는 뜻이죠. 파월은 역사책에 어떻게 기록되고 싶어 할까요? 그는 인플레이션을 잡은 영웅 폴 볼커처럼 남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70년대에 돈을 너무 빨리 풀어서 물가를 다시 망친 의장 아서 번스처럼 기억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그는 남은 임기 동안 시의 기대보다 훨씬 더 깐깐하게 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은 돈 풀어라 아우성치고 파월은 아직 아니다라며 버티는 줄다리기가 2026년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파월에게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더 빨리, 더 많이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해임 위협까지 했었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크리스마스 전에 차기 연준 의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파월의 후임으로 케빈 해셋 전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만약 금리 인하에 적극적인 비둘기파 새 의장이 지명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5월 이후의 이야기이고 그때까지 파월은 자신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버틸 겁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과 환율은 엄청난 변동성을 겪게 될 거예요. 재밌는 건 파월이 의장직에서 물러나도 연준을 완전히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의 연준 이사 임기는 2028년 1월까지 남아 있거든요. 전례를 깨고 이사로 남아서 몇 년 더 연준에 머물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에 대해 전통적으로 연준 의장은 임기 종료와 함께 이사회에서도 물러나는 것이 관례라며 전직 의장이 이사회에 남아있으면 시장에 혼란스러운 신호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새 의장과 전 의장이 같은 이사회에 있는 상황, 상상만 해도 복잡하죠. 이 인사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느냐도 2026년 금융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게 내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금리는 내려가지만 그 속도는 느리고 바닥은 높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2026년에 금리가 한두 번 정도 더 내려서 3%에서 3.5% 수준에서 멈출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1에서 2%대 저금리 시절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사업을 확장하려는 분들은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금리가 더 내려가길 기다리다가는 타이밍을 놓칠 수 있고 그렇다고 지금 무리하게 빚을 내면 이자 부담에 허덕일 수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우리는 저금리 환경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은행 이자가 거의 없으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에 돈을 넣는 게 당연했죠. 빚을 내서 자산을 불리는 레버리지 전략도 잘 먹혔고요. 하지만 돈의 가격이 비싸진 시대에는 게임의 룰이 바뀝니다. 빚으로 자산을 불리는 시대는 가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진짜 자산의 시대가 온 겁니다. 배당을 꾸준히 주는 주식, 임대 수익이 안정적인 부동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가치를 지키는 금 같은 자산이 중요해집니다. 이번 FOMC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금리 인하는 계속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저금리 시대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연준 내부가 6년 만에 가장 심하게 갈라져 있어서 앞으로의 정책 경로가 불확실하다는 것. 그리고 파월의 임기가 5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가 떠난 뒤 새 의장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난 15년간 우리가 즐겼던 저금리라는 마약의 약효가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연준 내부의 분열, 파월의 퇴장, 그리고 3%대라는 높은 바닥, 이 모든 것은 이제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6년 상반기, 시장은 희망과 현실 사이에서 격렬하게 충돌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금리가 내리면 다시 자산이 폭등하겠지라는 옛날 꿈을 꾸겠지만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이미 현금 흐름과 진짜 자산으로 배를 갈아타고 있습니다. 파도가 칠 때 준비되지 않은 배는 뒤집히지만 튼튼한 닻을 내린 배는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더 멀리 나아갑니다. 우리가 금, 골드를 보고 현금 흐름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파월이 떠나고 새로운 의장이 와도 결국 흔들리지 않는 건 본질 가치뿐이니까요. 막연한 희망 회로를 끄십시오. 그리고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거의 영광에 베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우리는 더 조용히 그리고 날카롭게 준비해야 합니다.